폴란드가 한국 방산산업에 뒤통수를 쳤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간 독보적인 포탄 생산 역량과 안정적인 품질을 무기로 세계 방산 시장을 사로잡고 있었고, 특히 폴란드는 한국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던 폴란드가 느닷없이 슬로바키아와 손을 잡으며 독자적인 포탄 생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한국 방산업계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돌고 도는 법이라는 말이 있듯 폴란드는 결국 한국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체 생산으로 한국을 배제하겠다던 폴란드가 다시 한국산 무기가 필요하다며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폴란드는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 몇 년 뒤에나 겨우 한국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가 계획했던 한국 없는 포탄 산업이라는 야심찬 구상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거대한 방산 프로젝트 전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량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가격 또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생산 단가보다 저렴해 세계 여러 방산 강국조차 한국산 포탄 공급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한국의 장점을 일찍부터 높이 평가하며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각종 포탄과 장약을 꾸준히 도입해왔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맞닿은 동유럽에서 폴란드는 자국 군대를 강력하게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자 공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포탄과 장약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연소 특성과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1년에 수십만 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폴란드의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실전 또는 준실전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탄약에 대한 신뢰도를 절대적으로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최근 들어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슬로바키아와 공동으로 포탄 생산 시설을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전격적으로 내놓았습니다. 155mm, 120mm, 105mm 등 다양한 구경의 포탄을 자국 내에서 대량 생산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 전체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동유럽의 거점 역할까지 노려보겠다는 야심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이 발표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사전 협의나 양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상당한 양의 포탄 수출 계약을 맺어왔고 폴란드가 군비 증강을 목표로 더 많은 무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윈윈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느닷없이 슬로바키아와의 협력을 선언하며 한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게 뺨을 때린 것이나 다름없어 한국 방산업계에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의 거래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유럽 안보의 핵심은 유럽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또 한 번 한국을 배신했다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손잡고 마련한다던 포탄 생산 공장은 출범 초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비 개선, 새로운 생산 라인 설치, 숙련된 엔지니어 고용, 무기 시험장 확보 등 이 수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서두른 나머지 이러한 예비 작업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발표부터 해버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가 구상하는 포탄 생산 규모에 맞추려면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공장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슬로바키아 측 기술력은 국방 분야 특수 탄약 생산에서 한국만큼의 대량 생산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목표로 하는 생산량을 달성하는 시점은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전체가 포탄 부족 사태에 시달리게 되면서 폴란드는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탄약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거래를 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독일 등 기존 서방의 방산 강국들과 거래를 추진하기도 녹록지 않습니다. 독일 역시 자국 우선 공급 원칙을 내세워 폴란드의 긴급 주문을 거절하거나 뒤로 밀어놓았으며 미국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 등으로 인한 대규모 포탄 소요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결국 자급자족 포탄 생산 체계가 당장 가동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명확해지자 폴란드는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외치던 태도를 접고 다시 한국 방산 기업에 SOS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폴란드 정부는 대규모 포탄 공급에 관한 추가 계약을 재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맺었던 계약 금액보다 훨씬 큰 투자를 해도 좋으니 재빠른 납품만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방산업계가 선뜻 팔을 걷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거래를 단절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할 때 다시 거래를 추진하려면 줄을 서야 한다는 의중이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부터 시작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신규 포탄 계약 문의가 밀려들고 있어 이미 한국 방산업체의 생산 라인 예약은 꽉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한국과의 거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라는 의향까지 내비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폴란드를 마지막 순위로 분류했으며 향후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본격적인 포탄과 장약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여러 외신 보도에서도 한국이 폴란드의 무기 확보 순위를 맨 뒤로 밀었다라며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뒤늦게라도 한국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군사 위협이 점차 고조되는 동유럽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소수의 파트너 중 하나가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검증된 K9 자주포나 관련 포탄, 장약 등의 성능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며 가격 대비 효율이 워낙 뛰어나 러시아와 대치 중인 폴란드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업계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자국 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인 탄약 수급이 더 늦춰지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폴란드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슬로바키아와의 공장 설립이 단기간에 완성될 리 없다는 것은 업계 전문가라면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이고 한국 수준의 대규모 생산 역량을 금방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 또한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 방산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다른 국가들 그리고 최근 북유럽의 스웨덴과의 추진, 이 장약 공급 계약까지 성사시키며 유럽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이 자체 자주포, 이 아처를 운영하면서도 한국산 장약 도입을 결정한 일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역량과 호환성이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자립을 외치며 한국을 소외시키려 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의 경쟁력을 재확인시켜준 셈이 되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뒤늦게 한국에 SOS를 보내면서 계약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 방산업계에서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 이 순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및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수년 뒤에나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그 기간 동안 폴란드는 대규모 전력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 역시 폴란드 정부의 섣부른 선택이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만약 전쟁 위험이 더 커진다면 폴란드는 한국 대신 급하게 다른 곳에 무기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언론 슈피겔은 폴란드가 EU 내에서 탄약 지급 계획을 세운 것은 과대망상이었다라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산 포탄은 이미 북유럽과 중동, 미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폴란드가 새치기 할 자리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문장으로 보도를 마무리하며 폴란드의 난감한 상황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폴란드와 한국, 나아가 동유럽과 아시아 방산산업 간의 역학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유럽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아시아 국가가 훨씬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오히려 유럽에 무기를 수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포탄과 장약, 자주포, 전차 등 육군 전력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압도적인 생산 속도와 안정성은 분쟁이 잦아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한국의 뒤를 밟기 위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유럽 무기체계를 자급자족으로 갖추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표명했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기술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구축된 한국의 생산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넘어서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자급자족의 꿈을 잠시 접고 한국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폴란드 한국 사태는 세계 방산시장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파트너를 홀대했다가는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른다는 이 교훈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폴란드는 슬로바키아와의 공동 생산 선언으로 당장 한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안보 주도권을 스스로 쥘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포탄 수요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 자급자족 체계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가 보여준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과 유럽, 더 나아가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수주 러시가 이어져 생산 설비를 최대치로 증강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폴란드는 뒷순위로 밀려나며 몇 년 후에나 비로소 한국산 무기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각종 외신들은 이를 두고 폴란드가 과욕으로 인해 자초한 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의 뒤통수로 시작된 갈등이 대반전 끝에 폴란드의 굴욕으로 귀결된 셈입니다. 군비 증강이라는 폴란드의 긴급 과제는 막대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늦춰지는 상황을 맞이했으며 이는 동유럽 전체 안보 체계에도 적지 않은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은 냉혹합니다. 이미 검증된 파트너십과 신뢰를 등지고 무모한 도전에 나서면 그 대가는 수년간의 지연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가 대반전을 맞이한 이 충격적인 사건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도 안보와 방산 분야에서의 신중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상기시키는 교본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